드디어 낙찰. 매도는 언제 해야 할까? 낙찰받으면 매우 기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자로 호명되는 순간, 입찰 전에 했던 여러 노력들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부러운 시선들, 몰려드는 대출 상담사들, 계산장군이 따로 없네요. 하지만 낙찰에 좀 덤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은 물건을 매도까지 해야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입찰 전에 임대 수익을 얻을 것인지 시세 차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한지 목표를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보통 경락잔금 대출을 끼고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하면 이제 부동산은 온전히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럼 그 후에는 임대나 매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면 우선 임대를 놓을 것이고 바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면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장사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중고나라 거래라도 해보셨는가요? 원하는 물건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나 또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팔 수 있습니다. 만약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결국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매도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까지 오면 팔기를 원하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조차도 팔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최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그 타이밍을 딱 찾아서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상승의 끝인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도가 아무 때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가 되면 팔겠다라는 매도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도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첫째, 임대 수익을 보고 낙찰받은 부동산은 2년 또는 4년 뒤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간에 따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월세나 전세를 주는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이 기본적으로 2년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를 주는 기간 동안은 매도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팔거나 갭 투자와 같은 전세 끼고 매매도 있지만 쉽게 성사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경락잔금 대출의 거치기간, 중도상환 수수료, 대항 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임차기간을 기준으로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적더라도 임차를 한 번 또는 두 번 돌린 후 2년 또는 4년 뒤에 팔겠다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높이 올랐을 때 팔겠다는 마음은 욕심이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일단 매도를 해야 비로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익이 작더라도 낙찰받았던 물건을 매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낙찰받으면 됩니다. 둘째,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보고 입찰을 해서 낙찰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파는 것이 정답입니다. 시간도 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낙찰의 기쁨에 빠져있을 정신도 없이 집중해서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락잔금 대출, 잔금 납부, 명도, 부동산의 매물 내놓기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합적으로 진행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내부에 점유자나 짐이 있다면 부동산을 보러 오는 매수자에게 잘 어필하기 힘들기 때문에 빈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잘 설명하고 열심히 하는 중개인을 만나면 잔금 납부 전에도 매도 계약금을 받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법인으로 최근에 낙찰받은 아파트도 잔금 납부 전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비록 대출이 없었지만 대출 이자와 기타 비용 그리고 시간적인 면에서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돌아야 자산도 늘어납니다. 개인으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갔으면 양도세를 감안하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물건을 매도까지 해야 경매의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매도까지 해봄으로써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매도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야 자산이 불려지게 되고 이것은 임대 수익과 비교가 안 되게 자산 규모를 늘려줍니다. 세금은 번 돈의 일부를 내는 것이라는 마인드로 너무 절세에 대해 끌려가지 마시고 이미 시세 차익을 확보했다면 욕심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최고점은 누구도 모르고 그때는 심리적으로 팔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앞으로의 상승 기대를 고려해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면 수익률 또는 가격으로 확실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세 2억인 부동산을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은 1억 5천이고 본인의 투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매도 기준을 투자금 대비 수익률 50%로 잡는다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이 오르면 바로 파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기준이 수익률 100%라면 5천만 원이 올라서 시세가 2억 5천이 되는 시점에 바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 수익률이 달성되면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듯이 감정을 배제하고 팔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돈은 벌고 또 벌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지 모르잖아 이런 마음가짐은 곤란합니다. 또 다른 기준을 잡는 방법은 현재 시세가 2억이라면 나중에 시세가 현재 시세 대비 30% 오르면 팔겠다입니다. 현재 시세 대비 30%의 기준으로 매도 가격을 정해 놓았으면 2억 6천이 되면 무조건 매도하는 것입니다. 경매 투자도 실전 투자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듯이 부동산 임대를 놓는 것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듯이 매도하는 것도 해봐야 실력이 늘고 실질적인 수익도 쌓입니다. 본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차익을 얻으셨다면 미련 없이 파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이면 좋은 것이고 작은 수익이라도 모이면 큰 수익이 됩니다. 한 방에 얻으려 하면 한 방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시기이실 겁니다.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정하셔서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를 결정할 때 이 영상이 투자 수익을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